동화생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이제 도덕인데 도덕 이제 핵심 정리한 겁니다. 교과서 도덕 교과서 중간 범위. 자, 이제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것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화시대는 이제 제3일부 물결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신석기 혁명 때가 제 첫 번째 혁명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하니까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늦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청동기나 철기가 개발됐어요. 자, 두 번째 혁명은 산업혁명이거든요. 여기는 농사를 졌는데 여기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어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팔 데가 있어야 돼요. 식민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또 났어요. 또 3차는 이제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제3의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이 컴퓨터에다가 정보들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현실의 거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현실이 있으면 현실의 거울.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왜? 현실로 다니는 것보다 이 웹사이트 상에서 컴퓨터로 돌아다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축된 현실을 들어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들어가는 정보를 투명하게 사람들이 보는 걸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잡은 사람, 플랫폼을 잡은 사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또 현실과 연결돼요. 그래서 쿠팡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는. 그렇게 되니까 정보와 플랫폼 입구를 장악하는 사람, 현실과 그러니까 편리한 사이버 세계와 현실을 관통하는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들이 상장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인간의 삶의 질은 더 편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이 플랫폼에서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돼서 남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냐?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회사에서 무단으로 가져다가 다 써요. 거기다가 여기 들어가서 금방 접촉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 갔다 왔구나. 집이 변네. 하고 도둑질하러 들어가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쓰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공개해야 될 거고, 그거를 공개도를 방어를 해야 될 거고,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자는 이 공개 안 했는데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댓글 같은 걸 딱 했을 때 카페에다 댓글을 쓰면 댓글을 그 사람이 쓴 걸 다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주르륵 한 번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투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한번 잘못 눌러 엉뚱한 거 눌렀다고 해갖고 직장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좋아요 이상한 거 눌렀어요. 그럼 취업이 안 돼 버려요. 그런 문제까지 내가 공개를 하는 순간에는 이제 내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부화 시대에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글을 써서 저작권에 딱 올렸어요. 올리면 글을 올리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 팔아버려요. 실제로 제가 쓴 수학, 제가 초등학생이 풀고 있는 거 제가 쓴 건데 다 받아쳐가지고 어떤 레포트 사이트에서 팔고 있어요. 하나에 1,500원씩. 20몇 개인가 팔렸더라고요. 그걸 내가 저작권 소송을 걸으면 소송비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래서 치배됩니다. 저작가가 창작했어요. 제가 창작해서 인터넷에 띄운 게 적어도 한 2, 3천 개가 되는데 다 돌아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게 돼요. 자, 그러면 뭐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너무 저작권을 심하게 압박을 하면 인터넷에 어떤 자료인데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넣고 막 떠돌아요. 찾아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요걸 갖다가 내가 개량해서 어떤 걸 써요. 어떤 걸 더 추가로 해가지고 새롭게 더 변형시켜서 만들었는데 원판은 이거라는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 출판을 못해. 무서워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저작권 있는데요 하면서 딱 걸어버리면 이거 다 소용없어지잖아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심한 게 사생활 침해예요. 다른 사람의 개인적 정보들 뭐라고요? SNS 다 긁고
루트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알으면 거기 카페에 있는 자료까지 다 긁고 다 모아 쭈루룩 모아요. 이렇게 모아버리면 이 사람의 정보를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응 방식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전화를 해요. 어? 저기 누구야? 너 동창이야. 그래요. 이때 몇 학년 때 뭐 하고 이거 알아? 여기 본 거 보고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다 했더니 진짜 맞네. 나는 기억이 없지만. 그럼 동창이구나. 그럼 만나 현실은. 그래서 친해져. 그런 다음에 정보 다 빼내. 이게 되게 심각해져요. 또 이런 걸 들어가지고 댓글을 남겨요. 오해되는. 그런 다음에 이걸 다 퍼뜨려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퍼쳐 있어요. 이걸 다 지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소문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하고 다 퍼쳐요. 명예훼손은 잘못된 사실을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맞는 사실, 팩트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해도 명예훼손이 돼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명예훼손이 되니까 이거 난 잊혀질 권리가 있으니까 자, 정보를 삭제해야 되는데 자 삭제를 안 해줘요. 자 제가 카페에다가 지금 2만 개를 올렸거든요. 삭제하려면 2달이 걸려요. 제가 지식인에 답변을 하거든요. 지금 2만 개 했거든요. 그거 다 지우려면 2달이 걸려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제가 지식인 답변 많이 열심히 하고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이제 제 자료 다 삭제해주세요. 그럼 삭제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럼 내가 삭제해야 돼요. 공개하기 싫어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들여서 삭제 업체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삭제 업체를 활용해야 돼요. 돈 들여서 해야 돼요. 나는 남을 도와줬는데 내 돈 들여서 그걸 또 지워야 돼요. 좋은 일 했는데도. 됐나요? 네. 또 어떤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가. 그런데 이게 공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공개된 사실인데 그걸 지우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거 다시 알려달라고. 정보 알려달라고. 나 이거 알고 싶다고. 알 권리로. 그러면 이 알 권리하고 반대되는 거는 프라이버시거든요. 개인. 이 사람은 잊혀지고 싶어. 공인은. 그래서 이거 지워주세요. 그래서 다 지우는데 이거 왜 지우냐고 이거를. 자 A라는 연예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잊혀질 권리가 있으니까 지워라다. 연예인 은퇴하겠다. 그럼 다 지워줘야 되나요? 아니면 분명히 알 권리로 저 텔레비전에 나왔던 애잖아. 거짓말 친 건데 나 거짓말 친 걸 알아야 될 거냐. 기사 남겨놔라. 그럼 충돌할 수 있죠. 좀 심각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자 정체성이 왜 혼란되냐면 A라는 학생이 여기 들어가서 롤을 해요. 롤을 하면 티어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 사람은 롤짱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거 오셨냐고. 누구님. 나이가 상관없어요. 누구님 오셨냐고. 저 좀 제발 깨워주세요. 우후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도와주면 막 티어가 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짱이에요. 모든 사람이 울어불어보는. 근데 수학도 40점 맞고 영어도 20점 맞고 이렇게 우울해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여기만 접속해요. 여기서 대접받으니. 그러면 정체성이 혼란해요. 대접받는 나야, 강자인 나야, 약자인 나야. 자신의 모습에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떨 때. 이게 되게 심할 때 있습니다. 자,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는데 혈맹이 했는데 군주가 왔어요. 군주가 뭐라고요? 그 성주, 군주, 짱이에요. 요. 일사불란하게 다 들고 줄 서면 줄 다 쓰고 끝내줍니다. 돈도 많이 합니다. 칼 하나에 몇 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혈원들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모였어요. 한번 군주가 소집을 했어요. 그럼 제주도에서도 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사람들. 그래서 게임방 하나를 다 빌려서 쫙 혈원들이 딱 앉아갖고 딱 해요. 군주가 중학생입니다. 50대 아저씨도 군주입니다. 그러면 얘는 군주입니까? 중딩입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을 보시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폭력들 이렇게 사용해. 매크로 같은 거 있죠. 매크로로 욕을 쓴 다음에 쫙 퍼뜨려버려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되는 걸 써요. 아슬아슬하게.
제가 이랬다는 소문이 있어. 뭐 이런 사람 막 다. 무섭죠. 네. 자, A라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B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뭐라고요? 매크로로 돌려가지고 이런 불법이 있대. 제가 이거래 하면서 막 심심하면 한 달에 하나씩 올려요. 한 3년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 군데. 못 죽어요. 그죠? 그럼 그 소문이 다 퍼지면 그 공무원 세계에 그게 다 알려지겠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성장을 할까요? 아니요. 되게 무서운 세계입니다, 지금. 자, 배려하는 자세.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방관하고 도덕적인 행동. 방관 왜 방관을 하게 됩니까? 참여했다는 나도 말려들어. 같이 싸우는. 도덕적 행동을 사이버 안에서 하고 싶어요. 근데 되나요? 쉽지 않다는 거죠. 어마무시해 이 폭력이. 그렇기 때문에 뭐를 더 배워야 돼요?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 도덕적 책임이 뭐고 양심이 뭔가 하는 교육이 강해져야 돼요. 이 정보가 삶의 중심이 되면서 도덕적 책임감은 무한히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삭제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다 내가 해봤거든요. 네. 한 2만 개 지우는데 한 게시물 지우는데 6번 클릭을 해야 돼요. 3달, 4달 걸렸어요. 자, 지식인 답변을 쓰는데 이렇게 쓰고서 다 써놓은 다음에 이제 수정 누르고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채택해버렸어요. 어이구, 이제 수정도 안 돼요. 채택되면. 이해돼요? 네. 그럼 사람들이 나 이거 글자 감정을 잡아가지고 쭈르륵 쓴 다음에 오타가 나면 이제 다시 고치려고 했는데 채택을 해버렸어. 그럼 난 이거 영원히 잘못된 걸로 쓴 거야.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거 수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그래서 그냥 냅뒀거든. 어떤 아이가 중2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시를 하나 써줬는데 그냥 쭈르륵 썼어. 생각나는 대로. 왜 중2잖아. 잘 쓰면 안 돼. 그래서 샘플로 보여줬어. 숙제를. 그랬더니 채택 딱 해버렸어. 그럼 이걸 고쳐갖고 잘 써서 여기다 또 놔? 고쳐서 또 넣고 이렇게? 아니지. 그대로 다 남는 거야. 인터넷에 있는 거. 자, 도덕적 의미를 보면 인터넷 안에 있는 사람들 존중하고 본인이 쓴 말과 거기에 보면 사진이 있어. 사진을 딱 올렸는데 최고예요. 딱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네. 일장이 딱 있고. 어. 그럼 어떻게 해? 어마무시해. 그럼 그 사진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안 올려. 한국에서는 조심해야지. 네. 이런 거야. 그 행동 하나. 자, 어떤 애 막혔잖아. 왜? 찬지방 안에 들어가서 찍었다고. 역풍 불어가지고. 올리지를 말지. 이해돼요? 어떤 애 막혔잖아. 왜? 마스크 안 쓰고 사진 찍었다고. 혼났잖아, 사람들이. 자, 막 너 사진 찍는 애, 스텝 이렇게 치면 너 연예인 마스크 안 쓴 거네? 이렇게. 어떤 애 사진 올렸는데 사적 모임이네 5명 고소됐어. 자, 행동, 말 다 책임져야 된다. 자, 사람들한테 정보의 혜택을 주고 서로 돕고 온라인으로 돕고 생각도 돕고 하는 이게 도움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의로운 행동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해칩니다. 해악 금지인데 해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이 밑에 댓글을 읽었는데 막 욕을 막 달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정치 귀찮아. 이런 기사 읽어요, 안 읽어요? 아니요. 필요한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안 읽게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카페가 있으면 자 여기서 10,000명이라면 뭐라고요? 10,000명이라면 온라인에서 여기 접속하는 사람은 1,000명이에요. 여기에 댓글 다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오프라인에서 100명 중에 모이세요. 그러면 10명이에요. 그 10명 중에 1명이 쓰는 분량하고 요 전체가 쓰는 분량하고 비슷해요. 자, 1대 10대 100대 1000대 만의 법칙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럼 뭐라고요? 1000명이 접속한다고. 100명이 댓글 달고 10명이 뭐라고? 오프라인에서 모이자 그래. 보고 싶다고. 그 중에서 1명의 리더가 있어. 근데 온라인에서 1명의 의견은
만 명이 다는 양과 같아.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나와 있는 의견이 비틀릴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네. 자, 정보통신 매체를 쓰는데 매개체, 절제, 자기 조심하고, 존중하고,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중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책임도 책임져야 돼.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온라인에다 지금 유튜브에서 다 올리자? 내 책임져야 돼. 그래서 학생들 쓴 글로 하는 거야. 저작권 상관없잖아. 학생들이 나한테 저작권 주장 안 하더라고. 올려도 된다고 허락받은 거잖아. 이해돼요? 네. 자, 미디어 문해력 얼마 전에 써놨어요. 해석을 하는 능력이야, 해석. 이게 정확한 본의가 뭐냐, 뜻이 뭐냐, 이 앞뒤 맥락이 뭐냐, 해석하는. 문장을 해석하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맥락. 맥락이 뭐예요? 흐름, 상황적 흐름, 앞뒤의 흐름.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그 반대의 의견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줘야 돼요. 맥락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밑에 댓글 달린 사람들은 잠재되어 있고, 여기에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조금, 물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있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정의랑 여기 솟아있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팩트냐 아니냐 되게 헷갈려요. 왜? 내가 그랬죠. 설명문은 뭐라고요? 객관적이고 논설문은 주관적이죠. 네. 그런데 설명문은 제품 설명회 과자 객관적으로 기업이 내버렸어. 그럼 기업 입장만 대변했잖아. 그럼 이건 순수한 기업의 주관이네. 자, 어떤 과자가 있어. 제품이 이게 좋대. 아니면 설명서를 써서 만들어줬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기업이 순수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쓴 거네. 그지? 지들이 단점 쓰겄어? 아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업의 주관이네, 이 객관적인 설명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포장을 사람들이 해, 안 해? 해요. 해, 항상. 혼자 말해도 지 부인만 찬성해, 국민이야. 지 부인하고 자식만. 그래도 국민의 뜻이야. 무섭죠? 네. 세상이. 또 논설문은 주관적이래. 그 주관적이게 중요해. 이 주관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해. 객관적 자료.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참이냐, 이게 팩트냐, 거짓이냐 사이 떠나서 먼저 뭐라고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팩트냐, 이게 존재한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너 역사 배웠죠? 네. 역사적인 사실들은 되게 많은데 그걸 사실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건 누가 해? 역사가가 주관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객관으로 포장된 주관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오, 이런 논리야 이거. 그러니까 팩트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야. 그 팩트를 누가 선정했느냐도 두 번째야. 세 번째,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또 세 번째야. 네 번째, 이게 가치가 있느냐, 가치 있는 건 숨기고 이 사소한 거 갖다 부각시켜갖고 이 가치 있는 걸 묻어버리고 있는 중인가 또 중요해. 그러면 그 정보를 다 보여줬느냐, 몇 개만 보여주고 진짜 중요한 정보를 숨겼느냐도 중요해. 이게 비중. 이 정보가 널리 퍼졌느냐, 소수만 딱 보고 있느냐도 중요해. 이런 정보들을 창의적으로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어떤 생산된 정보를 창의적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어떤 생산적으로 만든 그 정보들을 연결시키기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라고? 독해력. 최고의 독해력이 필요해. 근데 뭐라고? 다 보여주질 않아. 자, A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이 사람이 자기 단점을 써봤어? 아니요. 다 자기 보여주고 싶은 모습, 자기 보여주고 싶은 양만 쓰겠죠. 네.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야 돼, 골라내고. 참과 거짓을 찾아내야 돼. 이게 널리 알려질지를 찾아야 되고, 이게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이거 다 자기가 구분해야 돼. 이해돼? 자,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 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우리는 튼튼한 제품이 장점인 기업이야. 그럼 뭐라고? 그 기업은 약하다고 제품이 다른 데보다. 우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 경영이야. 그럼 그 기업은 뭐라고? 비인간적이라고 해. 이해돼? 오줌 같은 거 아닌가? 아니지. 캐치프라이즈. 그게 약하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우리는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 빨간색이 있으면 모든 색은 어떻게 다 흡수하고 뭘로 보이고 싶어? 빨간색만 튕겨내.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싫어해. 근데 뭘로 보여? 빨간색. 빨간색으로. 아, 사람이 갈등을 하면 돼. 갈등. 칙갈자 백문응식. 내적으로는 마음속에 있어요. 아우 나 저 학생, 나 저 친구 재수없어. 아 쟤랑 만나기 싫어. 쟤 친구 난 싫어해. 나랑 같은 상황이야. 그래도 갈등이 내적 갈등이야. 속으로만 생각했으니까. 외적 갈등은 개인이나 개인, 개인이나 집단,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 이익과 손해가 직접 충돌한 게 둘 다 존재해서 외면적으로 표출돼야 돼요. 됐어요? 네. 자,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야. 왜? 자원은 희소해, 지위도 희소해, 한정해, 제한돼 있어. 한정됐는데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지면 누가 덜 가질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신념, 믿음과 가치관이 뭐냐? 가치. 어떤 값과 위치, 어떤 것이 비싸냐, 싸냐.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관점. 어떤 걸 보고 출발하는 시작점. 그 사람이 인성이 출발하는, 생각이 출발하는 지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대와 신세대가 성장하면서 배운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나이 때 원하는 거랑 이 나이 때 원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돼요. 자, 세대 갈등에서.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배치해야 돼? 청년한테 배치해야 돼? 청년.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노인들은? 그러면 누구라고? 아니 노인들은 그 제도를 마련해야죠.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 제한됐어. 그럼 누구를 지원해야 돼? 그러네요. 그래서 편의점 일자리 같은 거 할 때 노인하고 청년들하고 경쟁해요. 편의점에 노인들 많죠 이제. 네. 청년들하고 갈등. 종교는 다 나라마다 다 어느 정도 다르잖아요. 당연히 갈등하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그럼 갈등을 뭐라고요? 화합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죠. 다름. 차이를 존중해야죠.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갈등이 줄죠. 근데 인정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유일신이라. 이거 아니면 다 지옥이야. 근데 지금 뭐라고요? 다문화사예요. 다문화, 문화상대성. 그걸로 갈등을 다문화사회, 다 같이 간 사회. 다원적 사회라고 해요. 기준이 여러 개라고. 이론이 아니라 다원적. 자,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다원적이니까 서로 다르죠, 기준이. 나는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조절 지점을 찾아야지. 여긴지 서로. 배려 양보해야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 자체가 잘못돼. 언어 예절이 안 돼. 그리고 대화 시작조차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힘과 폭력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면 나중에는 해결을 뭘로 해요?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 최고의 폭력이 전쟁이에요. 최악의 폭력이. 전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평화적으로 할 때는 뭐라고요? 폭력을 예방하고 개인의 성장하면서 사회의 평화 발전을 위해서 법과 규칙을 나누는데 규칙. 법으로 그래서 소송하는 거예요. 그나마 평화적인 해결이에요. 소송하고. 자, 규칙. 사소한 규칙이죠. 이렇게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에요. 이거는 처벌받고 이건 비난받아요. 이건 도덕이고 이건 법이니까.
법을 최대한 늘려도 도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법 말고 요쪽을 규칙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도덕적 규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대화하고 평화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봐야죠. 자, 평화적 해결을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이성적으로. 왜? 이성과 감성.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감성에 호소할 때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불쌍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성적만 강조하는 건 그렇지만 이성이 논리적이니까 객관적이라고 해요.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원인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근데 원인도 해결해야 되지만 결과도 그런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야 존중받아요. 사람들이. 됐나요? 네. 또 이렇게 역지사지 입장을 여기에 써요. 이렇게 땅이 두 개면 이게 땅이에요. 땅 둘 다. 지. 바꿔봐요. 나는 여기서 섰던 게 내가 이쪽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보고 너는 여기서 보고 이렇게 그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땅을 바꿔서 생각해봐 그것을 이 지자가 그 지자예요. 근데 상대방의 공감을 하는 건데 이게 공감하기 쉽지 않아요. 배려부터 해요. 배려. 그리고 한 번쯤 입장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면 엉뚱한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주장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내가 너한테 요구할 게 있어서 하지만 요구를 했는데 이 얘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거를 바꿔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보면 그거는 내가 주장을 안 하겠죠.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면 관용을 관대한 용서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용서는 신밖에 못해요. 그냥 이해 타협으로 어떤 존중한다는 건 너도 생명체고 나도 생명체다. 너는 어느 정도 살아라 이렇게 같이 산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존중하고 관용입니다. 협력합니다. 당사자끼리 당사자 말고 뭐라고요? 나하고 너가 당사자예요. 근데 나와 너의 법률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정과 중재가 있습니다. 조정은 미세하게 조정하니까 듣든 안 듣든 상관없지만 중재는 거의 재판과 같아요. 제3자가 딱 이걸로 하세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폭력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이라고 그러는데 자, 간접적, 정신적 어떤 게 더 강력해요? 정신적. 예. 내가 생각해도 왜? 이거는 가슴에 남으면 계속 남아있으면서 썩어요. 나중에. 이거는 뭐라고요? 나중에 상처가 떨어지면 흔적이 이렇게 흐릿하게 남아요. 이거는요. 계속 썩어요. 누적되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라져. 이거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 가능한데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정신치료. 개인적 원인, 사회적 문화적 원인으로 폭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비도덕적이냐? 인간은 존엄과 가치가 있다. 행복 추구할 가치가 있는 행복 10조가 있는데 이게 존엄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자, 신체, 정신 고통도 있지만 폭력이 폭력을 낳아요. 순환되고. 폭력을 받은 사람이 요 안에 내재된 그 자기 방어 능력이 방어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때려버려요. 날 못 때리게. 이해되세요? 네.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자, 폭력은 직접적으로 주체자 분명한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는 뭐라고요? 이 주범이면 이건 종범이에요. 주범. 어떤 애가 때렸는데 옆에서 종범으로 이렇게 사람들 안 보이게 가려주는 놈. 그래서 피식 웃는 놈. 주체자가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야, 너 때릴 때 옆에 누구 있었어? 얘요. 그러면 화폭으로 올라가는 거야. 같이. 근데 어떤 애는 빼줬어. 봐줬다 하면서. 근데 교실에서 했어. 그럼 어디까지가 날 비웃으네요? 앞에 있는 애? 뒤에서 피식 웃으면서 비응심 하고 입술로 얘기하네? 이거 재판할 때 이게 주범, 종범 어디까지인지 되게 힘들어요. 이거 때린 애는 명확해요. 몇 대 때렸니? 그럼 얘요. 오케이. 너 불러.
때리는데 뒤에서 잡아줬어? 오케이 너도. 왜 제압했잖아 폭력인데 옆에서 구경하는 어디까지니? 그럼 반 전체는 해. 반 전체가 선생님을 속였어. 그러면 반 전체가 종범이야? 어디까지 처벌해야 돼? 반 전체 날려버려? 이런 겁니다. 자기는 이게 위는 할 위자예요. 이게 위. 이 위자를 두 글자라면 인위라고 해요. 인위. 인간이 인공위성 알죠? 네. 그처럼 인위요. 사람이 한다 라는 뜻이야. 인위. 그럼 사람이 안 한다 그럼 뭐라고 해요? 무위라고 해요. 무위. 그래서 무위자연할 때 이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한 행위를 했다. 이게 작이에요. 행위를 만들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때렸으니까 처벌되는데 부작이야 부작이. 하지 않았다고 처벌해. 왜? 경찰인데 범인 안 잡아. 내가 여기서 누가 나 때리고 있는데 경찰이야. 도와주세요. 나 안 도와줘. 그러면 잘못된 처벌해 그 사람. 소방관이 불안한 거 처벌이야. 선생님이 애가 다치려고 하지만 해야 돼. 관리 의무가 있어. 안 했어. 그러면 관리 의무. 경비원인데 그걸 안 방치했어. 그러면 처벌이. 의무가 있어요. 사람은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는 이 사람의 의무냐 아니냐도 따져봐야 돼. 나중에 보면. 거기까지 해야 되냐 이것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부작위를 통한 폭력도 가능하다고. 됐어요? 네. 개인적 폭력하고 집단적 폭력 있죠. 1대1이면 그런데 전체 하면 내가 설 자리가 없지. 왕따 갖고. 자, 개인적 노력으로 하지마를 크게 외치래. 안 외쳐진단 말이지. 처음에 외쳤는데 막 밟으니까 그 외치는 힘도 떨어져. 제도와 법에 갖고 제가 폭력했어. 이렇게 이르는 순간 너 학교 망신시키냐 뭐 해냐. 제가 왕따였대. 그래서 맞았었대. 그럼 다 퍼진다. 사과를 하는데 진심을 담으면 때린 놈, 진심을 담을 놈은 나 때리지도 않아. 분노 조절. 분노 조절해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래. 아니 나한테 A가 B를 10점 때린 다음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래. 분노를 조절하고. 야, 너 분노를 조절하고. 얘는 분노 없어. 때린 놈의 재미로. 분노를 조절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래. 슬퍼라. 말도 안 돼. 방관 안 하고 역지사지. 야,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맞아. 이렇게 둘러싸서 애들이 보고 있어. 맞아. A가 B를 때려. 근데 내가 C 입장인데, 역집장 바보가 네가 A한테 맞으면 너도 이 주위에 있으면 말려야 되잖아. 그게 돼? 아니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진짜 도덕책이구나. 답은 이렇게 써야 돼. 평화적인 문제 해결, 잘못된 사회구조, 제도를 짰대.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평화적 문제. 잘못된 사회구조 어떻게 고칠게요? 누가? 그런가? 그 제도를 찾으래. 그럼 제도 찾아갖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럼 고쳐졌냐고. 제도가 문제요? 사람이 문제지. 제도는 좋지. 도덕책에 싸라잖아. 착하게 살으라고. 그럼 다 착하게 살아? 아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 해결책 하나도 없네. 헐. 알겠습니다. 도덕 배운 대로 할게요. 하지마. 학폭 신고. 진심을 다해서 편지 써주면 용서. 그래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내 분노를 내가 딱 참을게. 역지세자 하니까 누가 학폭으로 막 이렇게 때려 하면 같이 하지마 정신없이 말리러 다닐게. 공부하던 말던.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이건 사회구조가 잘못됐어요. 이 제도 좀 고쳐주세요. 맨날 올릴게. 그러면 폭력의 대처 방법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고 사회는 엄청나게 이상사회가 될 거야.